안녕하세요. 보테니컬 아트 수업입니다. 자, 보테니컬 아트는 무엇일까요? 보테니컬 아트는 색연필이나 수채 도구를 사용해서 식물을 사실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는 그런 예술의 한 영역이에요. 이렇게 수강생분들 작품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실제 식물처럼 느껴지게끔 아주 세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네, 튤립도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보테니컬 아트는 카메라가 발달하기 전에 식물을 사실적으로 기록을 해두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한 영역인데요. 지금은 이미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보급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예술의 한 영역으로서 이렇게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 받고 있는 그런 예술의 한 영역이에요. 자, 보테니컬 아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지 한번 다 같이 살펴볼게요. 자, 보테니컬 아트를 위해 필요한 도구들을 여기 지금 다 같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도구들이 각각 뭐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알아보기 쉬운 스케치북. 스케치북은 지금 요거는 8절 사이즈예요. 8절 사이즈인데 도화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도화지로 되어 있는 스케치북이에요. 요거를 준비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A4 사이즈로 더 작은 걸로 준비하셔도 무방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연필이겠죠? 연필이에요. 자, 연필을 보시면은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HB라고 써 있어요. HB나 사비 둘 중에 아무거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HB나 사비가 없다. 근데 집에 굴러다니는 연필은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지우개가 필요해요. 지우개는 잘 지워지는 이런 말랑말랑한 지우개가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우개가 하나 필요한데 요거는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꺼끌꺼끌하게 생긴 지우개예요. 요거는 모래지우개라고 하는데 요렇게 말랑말랑한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요 모래지우개를 사용해서 지우시면은 아주 깨끗하게 지우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래지우개로 세게 지우다 보면은 종이의 표면이 벗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좀 몇 번 연습을 해보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철펜이 있는데요. 철펜은 인맥이나 그런 아주 가늘게 하얗게 남겨야 될 부분들을 사용할 때 철펜을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이거 사용법은 나중에 진도를 나가면서 필요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연필을 쓰다 보면은 연필깎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필깎이를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렇게 휴대용으로 된 연필깎이가 있어요. 이런 거를 가지고 사용하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웬 돋보기가 있죠. 돋보기가 있는데요. 이 돋보기를 왜 가지고 왔느냐면 이렇게 뭔가 그림을 이제 보고 그리실 때 육안으로는 좀 자세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관찰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돋보기가 하나 있으시면 좋고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브러쉬가 하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지우개로 지우고 하다 보면은 지우개 가루가 손으로 이렇게 계속 털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이 뭉개지게 되거든요. 번지고 뭉개지게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브러쉬로 살살 지우개 가루를 털어주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색연필이에요. 색연필. 보시면은 지금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두 가지가 같은 게 아니라 굉장히 달라요. 자, 보시면 먼저 왼쪽에 꺼내져 있는 거 볼게요. 왼쪽에 꺼내져 있는 거 보시면은 여기
워터 컬러라고 써 있는 게 보이죠? 워터 컬러라고 써 있고 여기 분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요런 거는 이제 수성 색연필이라고 말해요, 저희가. 수성 색연필이라고 말하는 거는, 수성이라는 거는 물에 녹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요 수성 색연필을 사용하실 때는 색칠을 해주신 후에 붓이나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물을 살짝 묻혀주시면은 살짝 번지면서 수채화 같은 효과를 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옆에 있는 요 프리즈마 컬러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유성 색연필이에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면 되고요. 자, 수성색연필의 경우는, 유성색연필의 경우는 수성색연필과는 달리 분 모양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네, 이렇게 분 모양이 없고 색 이름이나 번호가 적혀 있는 거는 그냥 유성색연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유성색연필은 물을 묻혀도 전혀 번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쉽게 저희가 사용했던 도구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인펜, 수성색연필은 사인펜을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닿으면 번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성색연필은 매직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물이 닿아도 번지지 않죠. 자, 그리고 두 개의 다른 특징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수성색연필의 경우는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쓰실 때 아주 혼색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심이 아주 단단해요. 그리고 유성색연필의 경우는 혼색보다는 발색, 어떤 색을 낼 때 색 자체를 굉장히 잘 드러낼 수가 있는 색연필이에요. 그 다음에 심도 수성색연필보다는 유성색연필이 조금 더 무른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세밀하게 묘사를 처음에 자세히 그려야 되거나 할 때,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자세히 그려야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수성색연필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식물이 가진 색감을 아주 강렬하게 드러내고 싶다, 그러실 때는 이렇게 유성색연필을 사용해 주시면은 아주 화려하게 색감을 드러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하시고 용도에 맞게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가장 좋겠죠.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아까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린 게 있는데, 요거는 깍지예요, 깍지. 깍지는 이제 색연필을 쓰다 보면은 여기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깔이 있고 또 적게 사용하는 색깔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색깔의 경우는 이렇게 금방 짧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의 쓰지 않는 이런 은색이나 금색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 거인 채로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작아진 거죠. 작아진 거를 이렇게 깍지에 껴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짧아져도 불편하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깍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울룩불룩하게 돼 있는 부분이 다 끼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양쪽에 꾸불꾸불한 부분이 있으니까는 양쪽에 다 끼워서, 이렇게 양쪽에 다 끼워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쪽에만 꾸불꾸불한 게 있는 경우는 한쪽에만 끼워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이쪽에는 푹 빠져버리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일단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사비연필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사비연필을 가지고 이제 명암 표현 연습을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걸 칠할 때 맨 위에서부터 해야 될지 아니면 맨 아래 어두운 부분부터 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런데 맨 위나 맨 아래부터 시작을 하지 않고 중간에 한 5번째나 6번째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생활을 하면서 힘을 아주 살살 주거나 아주 세게 주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비슷한 정도로 그냥 편하게 연필을 잡고 비슷한 힘으로 주로 이제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간 톤 부분을 내시기가 오히려 수월해요. 그래서 중간 톤부터 시작하셔서 점점 힘을 주시고
점점 힘을 주셔서 더 진하게 표현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힘 빼는 연습을 거꾸로 이렇게 중간에서 아래로 왔다가 다시 위쪽으로 가는 그 단계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10단계를 명암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하시면서 유의하실 점은 이제 중간 부분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 힘을 주는 단계는 크게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근데 하시다 보면은 뭐 단계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8번째, 9번째 요 단계를 표현하실 때 두 개가 차이가 나지 않게 단계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랫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해서 단계 구분을 더 지어주실 수가 있어요. 더 진하게 한 번씩 더 칠하셔서 단계를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여기 위쪽에서 보시면은 점점 밝아져야 되는데 덜 밝아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아니면은 점점 밝아져야 되는데 점점 다시 진해져 있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틀리게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가 밝아야 되는데 이렇게 더 진해졌어요. 그러면은 단계가 쭉 점점 밝아지지가 않게 되겠죠. 이럴 때는 저희가 지우개를 하나 꺼내서 최대한 힘을 빼시고 살살 문질러 주세요. 살살 문질러 주시면은 조금씩 밝아지시는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다시 밝게 만들어준 다음에 필요시에 다시 연하게 톤을 올려주시면 금방 다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명암 표현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테니컬 아트 기초인 그라데이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